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푸른달 작은 도서관 관장입니다. 이름이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관심이 좀 있었었어요. 네. 안에 들어가서 잠깐 소개 좀 해줄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입니다.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락동에 살고 있고 푸른달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이름은 이의희라고 합니다. 소띠니까요. 올해 나이로 53입니다. 아들 둘과 저를 항상 든든하게 지원해주는 남편이 있습니다. 제가 2019년 6월 7일 날에 도서관 등록증을 받아서 그때부터 운영을 하기 시작했으니까요. 현재 한 5년 좀 넘어서 6년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문학소녀이긴 했는데요. 사실 좀 그렇잖아요. 책에 대한 관심이 좀 많고 책 욕심이 좀 많았다고 해야 될까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책을 좀 많이 사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그냥 소장하기는 너무 아깝다. 그래서 그걸 처음에는 작은 공간에다가 그냥 서재 겸 책방 겸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책방 하고 나니까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거 혼자만 보기 너무 아깝다. 다른 사람들과 좀 같이 나누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도서관, 그것도 작은 도서관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고 이걸 제가 운영할 수 있을까 처음에 걱정 많이 했는데 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게 됐어요. 도서는 지금 어린이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유아부터 성인까지 대상은 폭이 좀 넓고요. 유아 같은 경우에는 그림책, 동화책 이렇게 되어 있고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책, 그리고 성인들이 읽을 수 있는 책은 문학도서 전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일반 도서관만큼의 소장은 없지만 그래도 작은 도서관을 하면서 한 2,500여 권의 책이 있으니까요. 작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자체에서 이 곳이 있는 공간 자체가 골목 안이에요. 그 골목 안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 시민들이 찾아오긴 쉽지는 않은데 도서관 자체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습니다. 토요일 날 운영했던 아이들과 함께하는, 특히 초등학생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주중에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교실이 있어서 현재 대상 이용자들은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죠.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사립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계속 머물러야 되는데 머물질 못하고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공백만큼의 자리를 누가 채워주고 도서관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이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시립도서관에서 지원 나온 순회사서분이 계셨는데요. 그런 분들의 도움으로 일단은 운영을 했어요. 근데 2025년이 되면서 순회사서 지원 사업에서 이제 저희가 해당이 안 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분들과 그리고 제가 짬짬이 그 운영을 하게 되어서 그런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좀 제 마음 같고 다른 분들하고 같이 할 수 있고 또 그런 마음들을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저와 같이 도서관을 같이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용자들이. 주변 분들보다는 제천 시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곳곳에서 오시는데요. 특히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도에 했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이 요 근교에 다니는 중앙초등학교, 장락초등학교, 더 멀리에서는 영지초등학교까지 친구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상자들이 저희 도서관은 입소문으로 찾아오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일단은 사람들한테 좀 관심을 끄는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면서 저는 글을 쓰는 사람이기도 하고, 또 저를 도와줘서 같이 하시는 분들이, 글을 쓰시는 분들이 같이 도움을 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쓰기 할 때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동시 같은 걸 배운다던가, 또 뭐 디카시를 배운다던가, 일반적인 글쓰기를 배울 때도 그냥 일반적인 글쓰기 하시는 분들과 다르게 진짜로 이제 시를 쓰시거나 글을 쓰시는 분들이 옆에서 같이 도움을 주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좀 더 찾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그 프로그램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마을학교 프로그램이었어요. 늘 배움터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동심이 퐁당퐁당이라는 작은 프로그램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1년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거기에서는 이제 가장 주 목적이 그 친구들과 함께 멋진 글을 써서 이제 시집을 발간하는 거였는데 그 외에도 그 시집을 쓰면서 저희가 글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인성교육도 들어가겠죠. 그리고 또 친구들과 재미있게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보드게임 그리고 또 공예 이런 것도 같이 저희가 접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친구들이 하나만 보고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고 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더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인기도가 높아서 저희들을 찾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책만 읽으면 사실 그거는 좀 뭐랄까 책만 읽고 나서의 그 감동이라든지 그 책과 같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이 더 도움을 줌으로 해서 책을 더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줄 수가 있었는데요. 그걸 그냥 책만 읽고 지나간다면 너무 아깝거든요. 그냥 책으로 겉으로만 보는 거 말고 책을 좀 더 나화시키는 거. 그래서 만들어진 게 책을 읽고 나서 책 속의 이야기를 나누고 그 이야기들로 글을 쓴다라든지 아니면은 보드게임을 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형을 시켰던 것 같아요. 좋은 점이야 너무 많죠. 사실 뭐 이렇게 꼽으라면 일단 사람들과 만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고요. 다른 사람들의 인생이 이곳에 와서 변화되었다는 얘기들을 좀 들을 때가 있어요. 그냥 왔을 때는 뭐 책만 보고 간다 그랬는데 그런 1년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내가 바뀌었어요. 성장했어요. 그리고 또 참여하셨던 그 성인분들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제가 좀 살아있는 걸 느껴요.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실 때, 제가 사실은 배우고 싶어서 시작을 하는 거였는데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됐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더 보람이 있고 이걸 하는데 좀 힘이 나는 게 아닐까. 그게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365 자원봉사센터에다가 저희가 봉사자들을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고 그럼 그 친구들이라고 해야 되죠. 일반인들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또 학기 중에는 중고등학생까지도 저희 도서관을 이제 봉사자로 나오셔가지고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너무 감사드리죠. 제가 할 수 없는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또 여기에 올 수 있는 이용자분들이 그분들로 인해서 쾌적한 환경 또 서가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잔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어서 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 봉사자분들부터 얘기를 할게요. 저희가 1365 센터에다가 이제 등록을 해서 저희가 공고를 하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봉사자분들 저는 그 확장이 그렇게 많이 넓게 되어 있는지 몰랐습니다. 제천분들만 사실은 1365 센터를 이용을 해서 봉사하러 오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천이라든지 단양이라든지 영월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저희 도서관 검색을 해서 봉사 시간이 뜨면 그걸 신청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과 제가 또 뭐 주말이라든지 이렇게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 봉사자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정말
너무 깜짝 놀라겠는 거예요. 어떻게 그 멀리서도 찾아주시는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사실 감동적이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도서관에서 해마다 지금 친구들하고 만나서 했던 프로그램들이 벌써 세 번째 책을 발간을 했어요. 동시집이긴 하지만 그 동시집을 받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셔서 도서관에서 또 만들어낸 책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나온 결과물로 나온 거라서 거기에 참여했던 친구들이라든지 학부모님들 또 그 외의 분들이 그걸 보시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그 아이들하고 프로그램 하면서 저희 도서관을 뭐 알린다는 것도 있긴 하지만 사실 그거보다는 참여한 친구들을 홍보하는 의미에서 친구들이 작품을 여기 앞에 있는 시민공원이 있거든요. 저희 도서관 바로 앞에. 그래서 시민공원에서 전시를 한 3개월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그걸 엄청 참여하셨던 친구들이 너무 보람 있어 하는 거예요. 자부심도 느끼고 내 작품이 바깥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곳에서 활동을 했었다. 이것만으로도 좋아해 주셔서 네, 저도 그 큰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앞으로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세명대학교 인문예술대학에서 행정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등단은 2012년도에 문학의 봄이라는 곳으로 등단을 했고요. 시 부문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의 첫 시집을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전부터는 동화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아직 많이 쓰지 못했지만 전자책으로 5권 정도가 지금 동화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아이들을 위한 동시도 좀 쓰고 있고요.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는 일단은 좀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를 쓰면서 사실 회상하는 시를 좀 많이 쓸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든지 저의 일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사실 뭐 앞으로 미래적인 시도 쓰면 더 좋겠지만 있었던 일들을 잘 엮어서 제 감성을 담아서 쓰기는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를 보면 그냥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제 삶이 거기 녹아 있구나. 네. 시는 잠깐의 쉼 같아요. 내 삶을 한 번씩 돌아볼 때 그냥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책도 있고 뭐 영화도 있을 테고 드라마도 있을 테고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나를 보는 그중에 시가 그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아주 짧지만 그 속에 담긴 것들로 해서 잠깐의 쉼으로 나를 한번 돌아보는 그게 되지 않을까 해서 저는 시를 권해주고 싶습니다. 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천문인협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리고 작은 동아리지만 의림지의 문학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문인협회에서는 감사를 맡고 있고요. 의림지의 문학에서는 회원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천문인협회는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제천문학지가 93집이 발간이 되고 있죠. 그 정도로 하니까 한 45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요. 저희 의림지의 문학은 2011년도에 만들어져서 2012년도부터 활동하고 있고요. 문학지가 12집이 나왔습니다. 제천문인협회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책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시화전이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예전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요. 의림지 문학 같은 경우에는 작은 단체이기도 해서 그냥 그 시화전인데 이제 그 의림지에 가면은 수변로 산책로가 있습니다. 산책로에 거는 한 3, 4개월 정도 시화전을 거는 시화전과 문학지만 발간하고 있어요. 제 이제 첫 시집으로는 2024년이죠. 몇 달 안 됐습니다. 따끈따끈한 시집, 연인의 봄이라는 시집이 발간이 되어 있고요. 동화로는 이제 5편이 지금 전자책으로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타임머신이 아그작, 사랑의 토토, 그리고, 청개구리의 너튜버 도종기, 그리고, 베스의 한판 뜨자, 그리고 또, 마지막에 쓴 게, 디저트 카페 봉이라는 동화입니다. 이게 한 5권 정도가 나와 있고요. 그 중에서 제가 2권은, 제 목소리로 녹음을 해서 음성 녹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은
재미있지 않을까. 저도 처음 도전이긴 했는데 너무 재미있게 작업을 하기도 했고요. 그 동화가 아무래도 또 시와 주는 매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상자가 학생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어떤 이야기를 담아주면 좋을까 해서 쓰기도 했는데, 네, 그 시와 동화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네, 시집 같은 경우에는 모든 알라딘 인터넷이라든지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라든지 이런 데 다 들어가 있어서 인터넷에서 쉽게 구매할 수가 있고요.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이북 같은 경우에 제 동화책 5권은 똑같이 알라딘 예스24 교보문고 들어가시면은 이북 코너에 들어가셔서 검색하시면 쉽게 구매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는 또 평생 한 번 사시게 되면 평생 소장이라고 하니까 네, 쉽게 소장도 하시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쑥스러운데요. 한참 전이긴 해요. 제가 문학회에 들어와서 처음 활동하시고 주변 분들이 또 도움을 주셔서 제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한국문협에서 주관하는 백이정 시낭송대회에 나간 적이 있는데 처음 도전해서 거기에서 금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직장에서 사실 배려를 좀 많이 해주신 것도 있죠. 제가 이게 이런 딴 일이라면 딴 일이기도 한데 문학할 수 있는 곳, 그리고 학교다 보니까 거기에 있으면서 제가 늘 본분이 그랬습니다. 제가 그 학교와 인연을 맺은 것도 대학원을 다니면서 대학에서 같이 조교로 있었기 때문에 함수관계라고 한다면 공부, 책, 그리고 글 쓰는 거, 그게 저와 정말 잘 맞아 떨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지금도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에 제가 이제 퇴직을 하거든요. 여기가 이제 계약직이다 보니까. 근데 앞으로도 저는 또 다니고 싶은 사실 마음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이 글을 쓰고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하는 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의 로망 같은 걸 수도 있고 꿈이라면 꿈일 수도 있는데 저도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글쓰기가 이렇게 직업과 상관없이 저의 취미였다가 이제 꿈을 계속 키워가는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이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고요. 제가 제일 지금도 떨리기도 하고 그런 게 도전하는 게 참 좋습니다. 글 분야는 정말 다양하거든요. 제가 오랫동안 또 이 직업도 하면서도 직업은 아니었지만 기자처럼 기사를 쓰기도 했어요. 한동안 지금도 쓰고 있고 이제 매번 사람들을 만나서 취재해서 그분들의 일상 이야기를 쓰기도 하는데요. 그게 제가 글을 쓰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글을 만나지 않았다면, 글을 쓰지 않았다면 그런 거 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을 글로 담아내는 것, 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글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그걸로 담아내서 그분들이 또 제 글을 읽으시고 고마워하고 감동해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더 쓰는 것 같습니다. 제일 든든한 백이라고는 백이지요. 제일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아마 없었다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사실 이 공간이 저희 자택의 2층 공간을 전부 다 도서관화 시켰는데요. 사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제 주변에서 세를 줘야지 왜 집을 도서관에 만들었냐, 이거는 수익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저에게 이렇게 약간 바보 같다 이런 소리도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그 바보라는 말이 항상 그 나쁜 말로 생각 안 했어요. 어떤 한 곳에 미쳐 있고 또 그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헌신적인 마음, 그런 마음들을 알아주기 때문에 그런 말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가족들이 제가 이걸 한다고 했었을 때 너무 엄마랑 잘 맞다고, 너무 제 아내랑 잘 맞다고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또 저희 부모님들도 사실 굉장히 응원해 주셨거든요. 이게 소소하게 이제 도움 주시는 분들이 다들 부모님, 저희 남편분,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또 감사한 게 제가 이걸 함으로 해서 제 주변에 계신 좋은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이게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혼자 뭘 한다 그래서 다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옆에서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서관이 그런 것 같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같이 하니까 이뤄가는 거라서 사실은 이게 혼자 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고마워. 사랑해. 더 할 말은 없어요. 엄마 그냥 열심히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여기서 가끔씩 행사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좀 시끄럽기도 해요. 이게 골목 안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이게 소음이 난다는 거는 사실 주변 분들한테 상당히 폐를 끼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게 주말 토요일에는 아이들이 오고 선생님들이 오고 봉사자가 있으면 거의 2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와서 진짜 여기가 왁자지껄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다 이해해 주시고 또 도서관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시면은 또 옆에 와서 또 이렇게 들여다봐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고 또 여기 골목에 사는 친구들이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저희 프로그램이 있을 때 참여를 해주고 도서관에 와서 그리고 주변 분들이 또 중에서도 이용자로서 오셔가지고 책도 빌려가시고 안에도 또 이렇게 한 번씩 봐주시고 하시는 것만 봐도 저는 감사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저 한 가지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저희 푸른 달이 그냥 푸른 달이 아니거든요. 이 푸른 달 이름이 5월에 웃은 우리말이에요. 5월달 아시죠? 5월달에는 특히나 아이들이 있고 그 행사가 참 기념일이 많아요. 5월 5일, 5월 8일, 5월 15일 이렇게 스승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의 날이 있는 한꺼번에 정말 그 5월의 계절감으로만 느껴지는 것뿐만 아니라 5월에 담겨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저는 어른들도 선생님들도 아이였던 시절이 있고 우리 아이도 어른이 되어 가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기념일이 있다 보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 도서관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해서 늘 어린아이 같기도 하고 성인이 되는 중에서도 나중에 한 번이라도 돌아볼 수 있는 그곳에 갔었을 때는 정말 내 꿈을 만들었어. 내 꿈을 펼칠 수가 있었어. 내 꿈의 시초가 되었어. 라는 곳이 되는 곳이 여기였으면 해서 제가 푸른 달이라는 이름을 지었거든요. 지금까지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